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1년입니다. 숫자만 보면 자동차 날아다니고 터미네이터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은 아니네요. 아무튼 올해가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변함없이 성실하게를 목표로 해서 올해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기업 오너들이 원래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서 경영 지배력을 많이 키워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런 내용이 많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관련된 기사들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죠. 네. 그런데 사실 이걸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사 있는 거를 제가 주요 내용만 중심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들어보시죠. 화면의 기사는 한국경제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은 주요 상장사들이 잇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현재 나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기업을 나눈 뒤에 오너 일가가 가진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의 신주로 바꿔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현재 대림산업도 회사를 쪼개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뒤에는 현물 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를 거쳐서 지배 구조가 완성되게 되고 그럼 그 회사의 오너 일가는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을 기사로 보면 사실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게 됩니다. 알긴 알겠는데 전체 내용이 깔끔하게 소화가 안 되네요. 기사 내용만 봐서는 결과적으로 인적 분할 뒤에 현물 출자를 한다는데 그게 왜 경영권이 강화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내용은 듣기만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화면 자료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현재 화면을 보시면 주식 가격이 10,000원이고 전체 발행된 주식 수가 100주인 그래서 총 시가총액이 100만원인 캔들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의 10%는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캔들전자가 캔들전자 주식 10%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 회사의 최대 주주는 기마백으로 현재 캔들전자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주의 20%니까 총 20주를 기마백이라는 대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마백의 지분이 20%니까 캔들전자를 완전히 지배하기에는 지분이 부족해서 캔들전자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캔들전자를 인적 분할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적 분할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내용 자체는 별거 없는 내용입니다. 쉽게 캔들전자라는 회사를 두 개의 새로운 회사로 쪼개기로 결정하는 건데요. 그럼 기존의 캔들전자라는 회사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캔들홀딩스와 전자사업만을 영위하는 캔들일렉트릭으로 두 개의 새로운 회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만원짜리였던 캔들전자라는 회사를 20만원 하는 캔들홀딩스와 80만원 하는 캔들일렉트릭으로 회사를 각각 나눴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캔들전자라는 회사를 캔들홀딩스와 캔들일렉트릭 두 개를 2대8 비율로 쪼갠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캔들홀딩스는 발행 주식 수 100주에 시가총액은 20만원이니까 한 주당 가격은 2,000원이 되는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캔들전자와 마찬가지로 자사주도 10%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캔들일렉트릭은 한 주당 주식 가격이 8,000원에 총 주식 수가 100주니까 시가총액이 80만원인 그런 기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캔들일렉트릭 역시도 자사주 10%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럼 최대 주주인 기마백의 지분은 어떻게 되냐? 기마백의 지분 역시도 두 회사로 나눠서 보유하게 되는데요. 캔들홀딩스 지분 20%에 캔들일렉트릭 지분 20%를 각각 나눠서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개 합이 이전에 갖고 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결국 캔들전자라는 회사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화면처럼 각 회사의 지분 구조도 바뀌게 되고 최대 주주인 기마백의 지분 구조 역시도 두 회사로 나눠서 보유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캔들 일렉트릭이 보유하게 될 자사주 10%를 지주회사인 캔들 홀딩스가 그 보유 지분을 넘겨받아서 보유하게 되는데요. 현행 법규상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 지주회사인 캔들 홀딩스가 자기 자사주 10%에 캔들 일렉트릭 지분 10%까지 모든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주사가 캔들 일렉트릭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구조네요. 네. 그럼 이제 앞에 기사에서 인적 분할 후에는 현물 출자를 통한 유상 증자를 해서 지배 구조를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기마백도 캔들전자의 인적 분할을 끝냈으니까 이제 현물 출자를 통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현재 기마백이 보유한 지분은 캔들 홀딩스 지분 20%에 캔들 일렉트릭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마백이 보유한 캔들 일렉트릭 지분 20%를 그러니까 현재 16만원 가치의 일렉트릭 지분을 지주회사인 캔들 홀딩스에 넘겨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물 출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지주회사인 캔들 홀딩스는 캔들 일렉트릭의 지분을 30%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마백이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캔들 홀딩스도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그렇게 발행된 신규 주식을 기마백한테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럼 캔들 홀딩스의 주가가 현재 2,000원이니까 16만원이면 총 80주를 발행해서 기마백한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16만원치 캔들 일렉 주식 준 거 16만원치 캔들 홀딩스 주식으로 받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기마백이 가지고 있던 일렉트릭 지분을 캔들 홀딩스가 신규로 발행한 신규 주식하고 서로 그냥 맞바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모든 지분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마백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캔들 홀딩스 주식 20주에 추가로 80주를 더해서 총 100주의 캔들 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캔들 홀딩스는 기존의 100주에서 80주를 추가로 발행한 거니까 전체 발행 주식 수는 180주를 보유한 시가총액이 36만원인 회사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기마백은 캔들 홀딩스의 전체 주식 수인 180주 중에서 100주를 보유하게 된 거니까 캔들 홀딩스의 지분을 55.7%까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캔들 홀딩스 완전 장악이네요. 네. 그리고 캔들 홀딩스도 자사주를 통해서 캔들 일렉트릭의 지분을 30%가량 보유하게 됐는데요. 결국 캔들 일렉트릭은 지주회사인 캔들 홀딩스가 지배하게 되고 그런 지주회사인 캔들 홀딩스는 또 최대 주주인 기마백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인적 분할과 현물 출자라는 그 과정만을 거쳐서 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캔들전자 지분 20%밖에 안 가지고 있던 기마백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돈 안 들이고 캔들전자 지분 30%로 늘린 모양이 나오네요. 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네요. 네, 이게 듣고 나면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지주사 체제로 바꾸는 일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현물 출자를 할 때 양도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이런 혜택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빨리 바꾸는 게 많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둘러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막차 떠나기 전에 다 올라타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호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주사 체제로 왜 바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알고 나면 뭐지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내용인데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분이나 몰랐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